자, 이 김포 편입 이슈, 김포 갑을 지구가 있거든요. 자, 김포 갑을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김주영 의원님은 한국노총위원장 출신이시고, 경영학 박사. 예. 박사 위에 밥사도 있고 술사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예. 자, 우리 박상혁 의원님은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변호사. 예, 김포을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제가 동네에서는 김포 이서진이라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포 이서진. 자, 두 분 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서 당선되신 초선 의원이시고,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김포시장이 1년 준비했다는데 준비한 문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보질 못했으니까요. 경기도를 통해서 요걸 했더니 답변원 문서가 그런 문서 자체는 부존재한다. 1년 동안 준비했다는데 관련 문건이 있어? 내놔봐. 존재. 그러니까 1년 준비했다는 것도 뻥이야. 이게 처음 튀어나온 게 추석 전후 아닙니까? 그렇죠. 추석 직전에 이 프랭카드를 갑자기 이제 뭐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김기현 대표가 가더니 당론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벌어진 일. 그러면서 막 출퇴근 인원이 뭐 80 몇 %니 찬성이 80 몇 %니 다 거짓말이에요. 국민의힘 지역구에. 출마 예정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85%가 찬성한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9월 달에 자신들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모아놓고 당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설문조사를 한 2,500명을 상대로 했다는데, 김주영 의원님이 아까 말씀했다면 안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당원들 모아놓고 으쌰으쌰 한 다음에 거기서 85%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김주영 의원님 말씀으로는 거기 참석했던 사람이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리고 사람들도 2,500명이 그게 모이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준비한 문건도 없고, 자, 이게 근거입니다 하고 내는 것도 당원들 모아놓고 자기들이 꾹짝꾹짝 한 다음에. 근데 방금 전에 어떤 언론사 기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사실을 가지고 뭐 방송사 기자가 네. 그게 맞냐라고 하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 그 당원들은 김포 시민 아니냐? 그러면 당원 조사라고 말했어야지. 그렇죠. 기자가 어이가 없어서 이런 수준의 기초적인 여론조사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갑자기 당론을 정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다고 봅니까?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하고 나서 지금 수도권에 보면 경기도에만 59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지금 51명이 민주당에서 됐고 정의당 1명, 국민의힘 7명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을 좀 흔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깔리지 않았으면은 사실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거죠. 또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김포시장하고 엊그제 만나갖고 이제 뭐 같이 공동 연구를 해보자. 이런 TF를 연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는. 총선 후까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한 발을 사실은 빼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상대방의 체면 정도를 차려준 거죠. 본인한테 올 부담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냥 공동 연구하자.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다는 얘기죠. 서울 여론은 65%가 반대하고 총선 전에 될 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공동 연구합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거 전에 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임기현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김기현 당신 영남 말고 딴 데 가. 김기현 대표 본인이 나도 주는 거구나. 그리고 다른 관전자들이 보기엔 끝났구나, 김기현도. 힘이 빠지죠. 김기현 체제의 힘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더더욱 더 안 된다고 전 봐요.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있겠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가 이미 울산에서는 거의 아웃이라는 예,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없는 대표가 김포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유정복 인천시장이 확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망상 좀 하지 마라. 유정복 시장이 그렇게 치고 나온 것은 요거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게 나한테 유리하겠다 생각해서 치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게 질렀다는 것은 계산을 했다는 거겠죠. 그렇지. 예. 김기현 가는구나.
내가 튈 대목이 여기구나. 김포 출신 정치인이거든. 그렇죠. 관선 군수를 했었고 민선시장을 했었고 국회의원 3선을 했고 국민의힘에서 김포를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가 크죠. 그렇죠. 굉장히 컸겠죠. 근데 그 양반이 왜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줬을까요? 유정복 시장이 대표적인 친박 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까지 또 며칠 만에 또 만나러 박근혜 전 대통령 가지고 만나러 갔었죠. 다음에 본인도 당권이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커리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당권, 대권. 그래서 눈에 이때가 뛸 찬스다. 네. 아, 이거는 장사가 되겠구나. 친박이 죽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차기를 노리고 예. 또 이번엔 명확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유정복 시장의 정치 행보를 보면 이렇게 과감한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유정복 그 인천시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쨍쨍하면 인천시장이 이렇게 못 나서죠. 그럼요.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급했던 것 같아요. 내가 총선까지 치를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해가지고 김포도 던지고 공매도로 공매도도 던지고 예. 그런 사이에 두 분이 또 찬스를 본 거야. 역시 김기현 일로 공장장님 와라. 울산에서 쫓겨나면 일로 와라. 어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 국민의힘 의원이 진지하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정말 김포에서 김기현 대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막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명을 얘기하긴 그런데 실명을 얘기해 주세요. 울산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갈 곳도 없는데. 박 의원님, 이럴 때는 실명을 까버리는 거예요. 찬스잖아요. 지금 두 분 초선이잖아요. 김기현 의원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여기 오면은 겸손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우 찬스잖아요. 겸손하거든요. 예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나부터 살아야지 일단. 하다못해 이니셜이라도. 엘모 의원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조경태 와라. 아니 저한테는 예. 다선 의원이라고만 표현을 할게요. 네. 다선 의원인데 그 김에 저보고 이게 진짜 김기현 대표 혼자 한 것 같아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닐 것 같다. 제가 좀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좀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해. 두 분이 썰렁한데 보니까 자주 불러주시면 익숙해지고. 이번에 재밌어요. 자주 모르죠. 김포 이서진으로 안 돼요? 아니, 이제 선거 시즌도 돌아오는데 아니 오늘 보니까 박수 치고 웃고 해요 지금. 여기는 누가 나와도 박쳐요. 박수 치고 있잖아요 지금. 김포 일포. 그리고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김기현과 조경태가 이걸 추진하고 있어? 이거 안 되는 일이구나 하고 알아요. 오늘 또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더니 본인한테 제안을 했었대요. 맨 처음에 특위위원장을. 근데 내가 죽을 일 있냐. 그걸 왜 만나? 그런 얘기 좀 해달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이분한테 처음 간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갔었겠죠. 내가 왜 죽을 일 있냐 이걸 내가 맡게. 조경태 의원까지 기회가 안 가요. 이게 될 일이면. 먼저 손들죠. 막 손들고 그렇죠. 저요 하죠. 조경태 의원까지 기회가 갔다는 자체가 그 안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안 될 일이에요. 이로 인해서 김포 시민들이 입게 될 그 불이익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좀 웃긴 얘기 좀 해주세요. 쓰레기 김포로 버리지 않겠다. 그저께 만나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재작년에 오세훈 시장을 저하고 이 박상혁 의원하고 만나러 갔었어요. 당연히 건폐장까지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서울시에서 5호선 연장의 조건으로 그거 가져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폐장은 건설물 폐기장입니다. 지금 방화대교 밑에 보면은 거기 있거든요. 그 5호선 연장해 줄 테니까 니네가 혐오 시설 가져가 김포에. 그렇게 이미 전력이 있어요. 네. 대놓고 하면 욕 먹을까봐 안 보낸다고 말한 거고 김포가 진짜로 서울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요. 서울시장이 결정하죠. 그다음에 서울에 항구가 생겨서 중국으로도 가고 동남아로도 가고 저 유럽으로도 가고 남미로도 가고 북미로도 가고 이런 그 그림들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아니 서울에서 배 타고 누가 남미를 가요? 근데 참 이게
서울에서 한강을 내려오려고 하면은 신곡 수중보라고 김포대교 부근에 수중보가 있어요. 수중보를 타 넘었다고 그러더라도 좀 내려오면은 김포에 그 조강이라는 구역이 있는데 거기 건너면은 바로 개풍군이에요. 이 하천 거리가 1.3km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공동 관리 수역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북한과. 예, 북한과. 그래서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 우리나라 배들이 거기에 항행한 적이 4번밖에 없어요. 수중 시설물도 있고 예. 게다가 수중도가 남북 관계 있고, 때문에 갈 수 없는 해역이 공동 있고 수역이 있고.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배 타고 남미 안 갑니다. 신곡수중부가 조그만 배들은 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유람선이 거기까지 못 가는 겁니다. 이쪽은 잠수교까지밖에 못 가는 이유처럼. 김포에 옛날에 평야였어요. 그래서 거기 물이 일정 부분 갇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쪽 서해 바다에서 밀물이 들어올 때 바닷물이 양화대교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이 농수용을 쓰려면은 거기선가 뭔가 막아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농어촌 공사의 소유예요. 거기가. 총수님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할 얘기가 이게 그냥 배 못 들어옵니다. 아니 이 김포의 역사 들으니까 재미있죠. 예. 이런 거 어디 가서 돈 내고도 못 들어요. 자, 다음에 불러야 할까요? 총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되고 나면 모든 것이 서울시장 권한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금 네. 얘기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시민들이 얼마만큼 윤택하게 살지 많은 민원을 해결할지가 다 예산 아니에요? 근데 김포가 한 1조 4천억, 연말 되면 한 2조쯤 돼요. 근데 서울시의 인구가 비슷한 데가 관악구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최소 4천억에서 8천억 정도가 준다. 예산이 있어야 인프라도 확충을 하지. 여기는 구잖아, 구. 거기는 독립된 기초단체고. 그렇죠. 지방세와 재산세. 그렇죠. 걷는 세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돈이 있어야 쓰지. 그 동네가 더 좋아지길 원하는 건데. 그리고 뭐 규제라든지 이런 건 더 강화될 것은 왜냐하면 서울시가 규제가 훨씬 많잖아요.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건 아마 아이들의 교육 문제일 겁니다. 김포가 비평준화 지역인 건 아세요? 모르죠. 김포는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그리고 도농 복합 지역이라서 농어촌 특례 학생들이 많아요.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하나도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예, 또 이제 산업단지 물량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경기도에서는 그 물량들이 있는데 서울로 편입이 되면은 그 물량이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서울 쿼터가 다 예, 거의 다 쿼터가. 소진됐기 때문에. 네, 소진됐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일자리잖아요. 그렇지. 또 이제 그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부분들이 택지 개발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자. 실생활의 삶에 있어서 만약에 자기 집 앞에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은 조금만 간 시청에 가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서울시청으로 간다. 대부분의 권한들이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실명이네 이거는. 이상민 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행정권한이 축소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교통 문제거든요. 올림픽대로를 타고 나오려고 그러면 이미 개화동까지 5시 한 50분부터 막히기가 시작해요. 경전철 2량 갖고 이 김포공항까지 오는데 그 혼잡도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285%인데 1제곱미터당 7명 내지 8명이 서 있는 거예요. 4월 11일 날 3명이 질식을 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서울시로 편입되면은 서울시에서 이 지하철 문제나 교통 문제를 확실하게 해줄 것이다. 서울로 편입되면은 서울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이제 그건 도시철도가 되고 광역철도하고 국비 부담이 훨씬 달라지거든요. 그럼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게 60%예요. 근데 서울에 지금 6개 노선이 확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10년이 됐는데도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은 김포권만 먼저 지하철을 해줄까요? 서울 편입된다고 해서 지하철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지금 급한 거는 교통 문제 해결하는 것이지. 그렇죠. 지하철을 빨리 놔라, 이 자식들아. 편입 얘기 그만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짧게 해주지. 편입 이야기보다는 빨리 5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당론 채택했으니까 국민의힘도 빨리 당론 채택해라. 그러지 않으면은 서울 편입 진정성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의원님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지. 아이, 저희들 문장 만들어놨어요. 교통이 먼저다. 그 무늬만 서울은 안 된다. 구호를 다시 해봐주세요. 교통이 먼저다. 교통이 먼저다. 무늬만 서울은 안 된다. 쓰레기 안 돼. 이상한 방식으로 웃기시네. 가불이 구호라도 통일해가지고 짧게 구호로라도 외쳐주세요. 교통이 먼저다. 무늬만 서울은 안 돼. 아, 저희들 원래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3년 전에 총수님 아세요? 3년 전에 삭발도 같이 했었어요. 알고 싶지 않고요. 아이, 두 분이 꼭 세트로 다니면서 이렇게 구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재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구호 한 번 더 해주시고 교통이 먼저다. 쓰레기 안 돼. 무늬만 서울은 안 안 돼. 돼. 큰 거 얻어갑니다. 자, 좀 더 업그레이드된 구호로 돌아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율동 같은 거 있으면 더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미있었죠? 또 봐요. 네.